안녕하세요. 픽업의 문용희 대표입니다. 2000년부터 디지털 마케팅 관련 일을 했는데 마케팅은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마케팅 고수 너무 많고 젊은 분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 하는 게 되게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픽업 회사의 대표인데 제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많이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서 조금은 직장생활 초년병들한테 설명하듯이 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픽업은 브랜디드 컨텐츠 마켓플레이스잖아요. 브랜디드 컨텐츠가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기 채널이나 이런 데서 자기 브랜드를 위한 광고나 이런 홍보를 위한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시장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영향력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그 채널에 적합하고 영향력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형태를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거든요. 요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얘기 많이 되게 하잖아요. 그게 어떤 면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브랜디드 컨텐츠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개인이 아니라 해당 채널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 채널들과 이렇게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왜 대세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건 철저히 저의 의견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유익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타겟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광고 타겟팅이나 솔루션 쪽으로 되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떻게 상품이라고 해야 되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영향력 자체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쪽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이동됐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처럼 이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사실은 광고 예산만 있으면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됐어요. 이게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유튜브에서 채널을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는데 광고를 했다고 해서 그런 구독자가 모일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고 막 열심히 운영했다고 해서 페이스북처럼 타겟팅하고 아니면 광고 예산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팔로워들이 모일까요?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되게 광고 친화적인 플랫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되게 개인 취향 중심의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우리 고객들이랑. 그런데 돈을 쓴다고 해서 해결이 되면 돈을 쓰겠죠. 돈을 쓴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를 찾다 보니까 그곳에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각각 개인인데도 되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의 고객들과 상당히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대 직접적으로 과거에는 페이스북처럼 내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브랜디드 컨텐츠로 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걸 마케터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유튜브의 힘은 계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채널을 잘 관리고 운영하고 우리에 맞는 타겟을 관리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매우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라고도 하죠. 그들이 매우 중요해질 거고, 그런 측면이 사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잘 만들고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가 최소한 10년간, 최소한 10년, 페이스북이 한 10년 정도, 한 7, 8년인가요? 7, 8년 정도 영향력하고 10년 정도는 최소한 영향력을 갖고 갈 것 같은데, 유튜브도 지금부터라도 한 그 정도는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물려서 이미 사실 4, 5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되게 대세 플랫폼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한 1, 2년 대세 플랫폼으로 사실은 전환이 알려지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검색들을 하더라도 영상을 기반으로 검색해서 자신의 지식을 채우는 모습들이 미국에서 너무 당연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한 2, 3년 차이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의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는 정말 앞으로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형태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이거는 본인이 의지하고 사실은 꼭 상관은 없지만 우리 이야기들을 담는 공간도 물론 있어야죠. 저희 픽업의 블로그나 공지장, 특히 블로그를 보면 저희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되게 많이 자세히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브랜드 컨텐츠 제작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벌써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조금 편집은 되지만 가능한 원테이크로 편집 안 하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앞으로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벌써 한 10분이지만 이게 긴 이야기 돼서도 짧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시고, 어떨지는 앞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결과는 어떨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던 상황들,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하는 방향성들, 그리고 픽업이 저희 직원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공감하고 기획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픽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대표님이시고, 픽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사실 저한테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아까 그 마케팅 얘기하는 거 사실은 고수들 많은데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사실 못했는데, 어떤 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성장해야 되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부분들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